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유자쌤입니다. 주부 공시생 한 분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상담을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주부 공시생입니다. 우선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우연히 선생님의 유튜브를 3시간에 걸쳐서 다 봤습니다. 사사사스법을 보셨는 것 같네요. 주부라 시간이 많지 않지만 전 과목을 기출 위주로 돌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풀패스가 잘 나와가지고요. 이제 주부 수험생분들도 이제 좀 부족한 시간이지만 계획만 실행 가능한 계획을 자신에 맞게 잘 세우시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 수험생들도 요즘 많이 합격하시고요. 자, 5과목 모두 기본 강의는 한 번씩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1단계인 지금 기본 수학 강의 다 끝났고요. 영어는 기본 강의를 듣고 영문법 3회독 그리고 독해 2회독 했으니 실력이 쌓인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제가 잠시 메모장 한번 좀 켜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죠. 영문법을 일단 3회독 많이 하셨네요. 독해는 2회독 했으나 실력이 쌓인다는 느낌이 없다. 영어 같은 경우는 사실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영어를 뭐 많이 푼다고 우리가 점수는 오르진 않고요. 단계별로 하나 차근차근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휘는 하루 40개에서 50개만 외울 수 있네요. 어휘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간이 없으면요. 자투리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공부하지 않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먼저 자투리 시간이라면 뭐 쉬는 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잠자기 전에 그런 시간도 있지만 다른 과목 공부하는 시간에서 앞에 5분씩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말에 그쵸 뭐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종종 공부 못하죠. 실제로 이제 주부 수험생분들은 이제 남편분이나 뭐 친정 쪽이나 뭐 가족 행사나 그런 거를 약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만약에 시간을 좀 뺏기게 된다고 하면은 좀 힘들겠지만 최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감안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것 자체도 공부할 때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능 1000인문 대신 리라클 통문장 500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뭐 사실 구문독해 교재는 뭐 어떤 교재가 뭐 반드시 좋은 교재다 뭐 그런 건 없죠. 대신에 각각 교재의 장단점을 아셔가지고 그 교재를 자신의 실력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와, 공무원 천임은 독학으로 이해독했네요. 공무원 천임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구문독해 같은 경우는 구문독해를 하는 이유는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문독해를 문장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기초 문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초 문법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쉬운 문법이라기보다는 강사로서는 영어 강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왜? 이 기초 과정에서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물론 문법 내용도 배우겠지만 독해를 잘하기 위한 문법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제 시중 강사분들의 커리를 보면은 기초 문법이 아예 없이 그냥 이론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기초 문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간단한 얇은 교재로 개념 정도만 잡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만약에 혹시 기초 문법이 잘 안 잡혀 있다고 하면은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중앙연문법 3800제 3학년. 중학교 교재라서 뭐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뭐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특목고 가는 학생들이 보는 건데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틀려요. 이 교재를 풀면 좋은 게 뭐냐면요. 독해를 위한 문법도 많이 공부를 하지만요. 내가 기초과정에서는 아직 이런 게 약하구나. 그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초문법이 약하다면 이걸 한번 보시고요. 저는 기초문법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혀 있다. 그러면 제 무료 자료 중에서 잠시 보시면은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이라는 자료, 무료 동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나중에 한번 이거 쳐보세요. 독해를 위한 기초문법 동영상. 그러면 프린트도 다운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독해를 위한 가장 간단한 문법들을 제가 간단하게 한 3시간짜리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리라크를 보든 천인문을 보든, 근데 저는 천인문을 개인적으로는 기본편을 추천드려요. 천인문 기본편이 이제 수능에서 1위잖아요. 근데 강사로서 천인문 기본편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문장이 너무 좋아요. 공무원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를 보면은 좀 난잡하거나 어렵거나, 하지만 천인문 기본편은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문이 짧습니다. 짧은 지문. 근데 좋아요. 각 문장마다 중요 어법들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공무원 천인문이나 천인문 완성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또 문장이 길고 그리고 문장 많이 꼬아놨죠. 근데 천인문 기본편은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제 구문들 위주로 잘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일반 수험생들에게는 천인문 기본편을 보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공무원 천인문을 봤는데 리라크를 다시 본다는 거는 강사로서는 제가 아직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소 어려운 교재를 좀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구문이 약하다면 저는 천인문 기본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구문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리라크 통문장 500을 이미 사왔습니다. 그럼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구문을 어느 정도 잘하신다고 하면은 하루에 많은 시간 투자하지 마시고요. 유형별 독해는 많이 투자해도 되는데 구문을 한 30분 정도 투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질문 보면요. 자의스토리 독해와 연도별 기출은 이해독해야 할까요? 아니요. 유형별 독해는 사실 자의스토리 독해는 워낙 양이 많아요. 참고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수험생들 중에서 자의스토리 독해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수능에서 이제 유형별 독해 교재 1인데요. 왜 1이냐면 평가 문제들로 구성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기본편, 완성편, 실전편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 수험생들은 기본과 완성 정도 보시면 됩니다. 실전 너무 어려워요. 대신에 만약 기본과 완성 다 풀었다 그러면 저는 EBS 수능 특강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독해를 그럼 시험장 가기 전까지 어떤 교재까지 봐야 되냐?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자유스토리 독해가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한 500제 넘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내년 지방직 가기 전까지 그냥 꾸준히 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유스토리 독해가 좋은 이유 중에서 해설이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문장 구조 분석, 답의 근거,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그래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해독은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자유스토리 독해는요, 꾸준히 푸세요. 꾸준히 풀고, 만약에 대신에 자유스토리 독해를 하면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근데 자유스토리 독해는 수능 교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능 지문 위주로 좀 독해 접근 방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 지문에 맞는 유형별 접근 방법 제가 만든 자료를 좀 공유해 드릴게요. 저희 네이버 블로그가 있습니다. 영가 스파터센터 부평점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부평점 블로그가 있고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영어 자료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영가 스파타 센터 인천 부편점 검색하시면 되시고요. 독해 영역별 접근법 이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독해 접근방법 이 파일 한번 나중에 다운 받으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연습을 하시대요. 자이스토리 푸실 때는 일단은 속독은 하지 마세요. 수험생분들이 많이 독해를 푸실 때, 유형별 독해 풀 때 막 시간 맞춰가지고 막 시간을 풀려고 하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근데 시간 배분은요, 우리가 나중에 실전 연습, 뭐 실전이라면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실제 20문제로 된 연도별 기출, 시행처별 기출이요. 그리고 또는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20문제가 제대로 갖춰진 지문에서 시간 배분 연습을 하시고요. 반대로 이렇게 유형별에서는요, 시간 배분을 하지 마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 하시는 수험생들 계세요.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대학 편입을 뭐 상위권 학교로 합격하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영어를 뭐 수능 때 잘했던 학생들은 빠르게 읽어도 내용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공무원 수험생들은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수험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읽으면 뭐가 문제냐면요,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감독해를 하게 돼요. 감독해는 지문이 쉬울 때는 통하지만 우리처럼 실전 지문 보면은 뭐 한 문장에 막 3줄, 4줄, 5줄 이럽니다. 긴 문장에서는 빨리 읽어야 되니까 독해가 제대로 해석 못합니다. 또 빨리 읽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속독보다는 영어 강사로서는 이런 유형별 독해까지는 아직 단계별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실전 연습하기 전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내용 파악을 해주세요. 내용 파악을 하셔야지 나중에 풀고 나서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또 해석이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더라도 넘어가세요. 대신에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를 하세요. 내용 파악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이게 실력이에요. 우리가 모든 지문을 다 알 수 있는 건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마다 계속 막 해설지 보고서, 해석 보고서 찾아보면은 이런 연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을 천천히 하세요. 그럼 학생들이 궁금한 게, 아니 속독을 안 하고 천천히 풀면은 나중에 속독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유형별 독해를 이제 매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일단 어휘는 늘 공부하고 계시고 문법도 공부하셨고 그리고 구문도 공부했어요. 구문을 공부했다는 거는 직독, 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면 문장을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유형별, 자이스토리 같은 교재로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단서를 찾을 거예요. 답의 단서, 답의 근거. 가끔씩 이런 수험생도 계실 거예요. 아니 독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답이 다 오답인 거예요. 자,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주관적인 생각이 상당히 강한 경우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강하면요, 자신이 생각하기에 다 정답처럼 보여요. 그럼 이때 유의할 점은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배제하냐면 평상시에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 선입견 그런 생각을 다 배제하시고요. 순수하게 지문 안에서만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용 파악이 중요한 것 같아요. 풀고 나서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자이스트 독해 교재가 좋은 이유가 그 근거가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 이유까지요. 그래서 답의 근거를 찾을 거고요.
그리고 글의 전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데 각각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리딩 스킬. 리딩 스킬은요, 처음부터 너무 의존하면은 그 스킬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좀 어느 정도 단계별로 연습하고 나서 막판 실전 연습할 때 아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도 제 수강생분들, 이제 실전 연습 들어가는 학생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이제 20문제 푸는 방법, 요령을 알려드리면은 이제 실력이 잡혀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문제를 빨리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재진수 같은 거 잘 보시고요. 영어는 같은 표현을 두 번 쓴 걸 싫어한다. 그래서 바꿔 써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내용 파악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속도과 내용 파악이 둘 다 잡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유형별 독해까지는 천천히 푸세요. 그리고 실전 연습에서 빠르게 푸시려고 합니다.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다들 인강을 듣고 확인하고 인강을 같이 병행하고 계세요. 물론 개념이 어느 정도 잘 안 잡히면은 인강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독해는 이미 교재가 해설이 잘 나와 있다고 하면, 물론 공무원 강사분들의 교재는 해설이 잘 안 나온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인강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독학교재로 자이스트 독해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건 인강을 보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영어 공부를 할 때요, 인강을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잘 하시는 수험생들은 인강에 의존하지 않아요.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좀 찾을 뿐이죠.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은 인강에 의존합니다. 이해는 돼요. 왜냐면 타 과목도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영어는 그래도 강사분, 스타 강사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왠지 커리를 따라가면 점수 잘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스타 강사분들의 강의 커리를 보시면요, 너무 많아요. 1년 과정 강의를 쫙 다 늘어놓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OT 강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다 본인 강의 다 들으라고 해요. 상습적인 면을 무시 못해요. 그러면 잘하시는 분들이야 본인이 선별해가지고 나는 이게 필요했다 해서 들어서 보완하면 되지만 일반 수험생들 그걸 다 들으려고 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한 과정도 제대로 이해 암기를 못한 채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약점 체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교재는 많아지고 실력은 안 쌓이고. 영어는 많은 교재를 풀 필요가 없어요. 꼭 해야 하는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거는 저희가 이제 6개월 만에 영어로 고득점으로 85점 이상을 만드는데요. 간단해요. 1개월에서는 기초 어휘, 그리고 기초 문법. 기초 어휘는 1시간, 기초 문법은 3시간, 그리고 2개월. 기초 어휘 반복 1시간. 기초 어휘는 한 3회 동안 보기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문법 이론을 2시간. 그래서 문법 이론이란 거는 이제 포인트도 있겠고요. 그리고 단원별 적용 요소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가 들어갑니다. 1시간. 문법을 아셔야지 구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개월 차, 3, 4개월이라 할까요? 이제 기초 어휘가 처음 1회독과 2회독, 3회독 늘어나면서 개수 늘리기 때문에 이때 한 3회독이 많이 잡혔다고 할게요. 그러면 공무원 어휘 들어가는 거죠. 공무원 어휘 1시간. 그리고 문법 이론은 양이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합니다. 단원별 연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랜덤도 문제를 풀어 보시고요. 대신에 1시간 줄일게요. 그리고 구문 독해도 한 번 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대신 30분 줄일게요. 그러면 문법에서 1시간 줄이고 그리고 구문에서도 30분 줄였으니까 1시간 반이 더 생기죠. 이게 유형별 독해, 자이스트 독해 같은 유형별 독해 1시간 30분. 그리고 5, 6개월. 그럼 공무원, 어휘, 생활영어 다 복습만 하세요. 1시간. 그리고 문법도 복습만 하시기 바랍니다. 문법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공무원에서 나오는 출제 포인트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이미 그 포인트를 다 모아놓은 교재들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패스 시점 용법 5를 가장 좋은 교재라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도 이동희 선생님 100포인트다. 손지수 선생님 40포인트다. 많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일단은 1시간. 대신에 랜덤 문제를 풀 때도요. 랜덤 문제를 풀면 섞여요, 내용이. 그래서 이론이나 포인트, 단거나 교재를, 문법 단거나 교재를 계속 같이 봐주셔야 합니다. 섞이지 않게. 그리고 구문 독해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유형별 독해 한 2시간. 대신에 만약에 시험이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수험생들은 여기에 독해를 빼시고 영어 연도별 기출을 들어가시고요. 근데 대다수는 6개월 이상이 남았죠. 그리고 특히 영어 연도별 기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공무원 선생님들은 강사분들이 다들 유형별 기출이 있어요. 왜냐면 기본서에 워낙 기출을 많이 써가지고 영어 연도별 기출은 없고 다들 유형별로 있는데, 영어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유형별이 아니라 저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20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20문제 풀려면요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거는 자, 이거는 거의 나중에 실전 연습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푸는 요령 동영상, 20문제 푸는 동영상, 이거 한번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연도별 기출이 120회가 있어요. 신성희 선생님 교재를 추천드리거든요. 2010에서 2014년. 옛날 기출 요즘하고 잘 안 맞지 않냐?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영어는 크게 바뀌는 거 없고요. 또 어렵습니다. 특히 신성희 선생님 교재는 막 7급하고 국회 8급도 있어가지고 많이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2019년도가 아니라 곧 나올 건데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대략 120회. 하루에 1시간 풀어도 거의 4개월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영어 연도별 기출을 좀 더 늘리시면 됩니다. 요거를 2시간 잡는 거죠. 영어 연도별 기출을 매일매일 풀 수 없어요. 그러면 영어 연도별 기출을 2시간 풀고 풀 수 없는 날은 이렇게 유형별 독해를 다시 푸는 거죠. 제가 아까 말했죠. 자이스트 독해는 언제까지 다 끝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시험 전까지만 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문 어휘랑 문법은 왜 계속 매일 하냐? 얘들은 암기 파트예요. 암기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단지 섞일 뿐이지. 그래서 얘들은 계속 보시고요. 나머지 독해는 이렇게 해서 한다. 영어 연도별 기출도 어차피 독해 10지문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충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일반 강사분들은 커리가 너무 길어요. 많아요. 그리고 일반 수험생들이 그 커리를 다 따라가려고 하면은 한 교재도 제대로 자신의 실력 못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실제로 수험생분들 다 상담을 해보면은 본 교재는 많은데 다들 기반이 부족하더라고요. 단계별 연습이 된 게 아니라, 또 어떤 강사분들은 막 기초과정도 없고, 또 어떤 강사분들은 어휘, 문법, 뭐 구문, 독해가 뭐 한 번 들어가기도 하고요.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이스토리 독해는요 매일매일 그냥 꾸준히 푸시고요. 대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지문 풀고 한 지문 이제 복습하시고요. 혹시 자이스토리 독해 기본편 푸셨어요? 그 다음 완성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편 풀면서 이제 좀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되거나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된다. 이런 거는요 독해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다 모아 놓으세요. 걔네들을 추후에 틈틈이 보는 거예요. 그건 충분합니다. 영어 연도별 기출은 저는 이 120회를 추천드리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 120회에는 7급도 있어요. 7급. 7급은 어렵잖아요. 7급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그리고 국회 8급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내년에 보는 우리 9급 국가직과 지방직 시험이 어려울까요? 만약 내년에 9급 지방직과 국가직이 어렵게 나온다 할게요.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도 내년에 보는 건 9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7급과 국회 8급을 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게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합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기출은 아마 이해도까지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필기가 되어 있어도 또 틀린 건 또 틀리더라고요.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선생님, 저는 연도별 기출 풀고 싶은데 이미 유형별 기출 풀었습니다. 다시 또 그럼 연도별 기출 풀어도 될까요? 자, 이 질문은 5년 동안 계속 받아왔어요. 근데 그런 수험생한테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안 푼 문제도 많고요. 풀었어도 또 틀린 경우도 많더라고요.
우리가 기출을 푸는 거는 포인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신에 강사분들이 기본서에다 기출 문제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거 전에 풀었던 건데 답이 2번인 거 아는데 그러면 2번 답이 보인다 해서 2번이라고 바로 적지 마시고요. 근거를 찾아보세요. 답의 근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번 볼게요. 문법 문제가 적용이 잘 되지 않아서 알려주신 패스 시점 영문법 5 교재로 처음부터 다시 할 생각이고, 어휘는 선생님의 블로그를 통해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하겠습니다. 문법 문제가 적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단원별 문제를 많이 안 푸셔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수험생분들이 문법 단원별 문제를 잘 안 푸세요. 왜? 해당 파트로 다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암기가 되어 있을까요? 해당 파트를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그 포인트들이 실제 시험에서 랜덤을 섞여서 나온다. 암기가 안 됐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는요,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용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를 진짜 적용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간단히 적으세요. 왜 출제 포인트를 적어야 되냐? 출제 포인트 적어야지 그나마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끄집어내셔야 돼요. 근데 이 출제 포인트를 안 적으면은 그동안 배운 건 많은데 섞여요. 근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냐면 이론과 포인트 제대로 암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인강을 들었으니까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 단어별 문제는 또 많이 안 풀어요. 답이 뻔히 보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 단계 랜덤 문제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론과 포인트랑 적용 연습이 안 된 수험생분들이 랜덤 문제를 풀면 뭐가 문제냐? 섞여요. 그러니까 문법은 암기 파트인데 왜 틀리냐면 섞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론, 포인트, 단원별, 랜덤을 싹 다 모아놓은 게 패스 시점 영문법 5입니다. 저는 이 교재가 공무원 강사분들 문법 교재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직접 써보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좋은 교재라는 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번 봐야 하는 교재. 다른 교재들은 풀면 섞여요. 근데 이 교재는 실선 선생님이 상당히 강의 경력이 오래되셨어요. 지금 마케팅이 잘 안 돼가지고 홍보가 잘 안 돼서 모르시는 수업이 많이 계시지만 교재가 상당히 좋습니다. 풀고 나면 남아요.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랜덤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패스 시점 영문법 5 활용법 한번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어휘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휘 인강. 먼저 여기 보시면은 블로그를 직접 보고 설명드리기가 나을 것 같네요. 경찰,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 사회복지가 있는데요. 사회복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을 먼저 보세요. 저 경찰 준비 안 하는데 경찰을 봐야 되나요? 제가 이미 여기다 공무원 어휘랑 생활영어를 많이 넣어놨어요. 들어가시면은 파일은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두 면을 한 면으로 인쇄하세요. 이렇게. 이거 지금 학생들이 필기하는 거고요. 강의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워드 버전. 그리고 한 강의당 10분이에요. 그리고 이건 실강 버전. 근데 학생들은 워드 버전을 선호해요. 왜냐면 글씨가 상당히 잘 보여요. 그래서 먼저 경찰 어휘 인강을 보세요. 이게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 인강에서 어원, 동의어, 그리고 수십 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처음 1회독은 어원, 동의어 반복 하면서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요. 필기만 하세요. 인강을 듣고. 암기는 하지 마시고 인강을 보고 듣고 필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원, 동의어 반복을 수십 번 해줍니다. 그러면 두꺼운 서술지 교재를 여러 번 본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경찰과 소방수험생분들이면 이거를 이제 2회독 하실 때는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체크해드린 단어 그리고 필기한 단어들 위주로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체크하지 않은 단어는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무원 선생님들은 딱 요거까지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어휘로 들어가세요. 자, 블로그 보시면은 국가지, 지방지, 서울시가 다 있는데요. 요게 파일이 다 하나씩 있어요. 서울시 들어가서 국가지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이 첨부 파일 받으세요. 마찬가지로 인강이 있습니다. 근데 인강은 안 보셔도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앞에서 경찰 어휘에 이미 공무원 어휘를 많이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한 80%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어휘는요, 그냥 프린트를 두 면으로 뽑아가지고, 두 면을 한 면을 뽑아가지고요, 프린트를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미 경찰 어휘에서 많은 단어들을 했고, 거기서 반복이 됩니다. 눈으로 보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체크하면서 계속 해석 돌리세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충분하냐? 충분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독해용 어휘 노트를 또 따로 만들 거예요. 자이스토리 풀면서 모르는 단어나 독해에서 또는 영어 연도별 기출 또 뭐 동형 모의고사 이런 문제들을 풀면서 어휘나 생활영어 모르는 거 있으면 추가 정리하면 됩니다. 이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막 어휘 구조를 막 계속 늘리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냥 하나만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독해용 어휘 노트를 보시면 좋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구문 연습을 천인문 대신 리라크 통문장 500을 해도 될까요?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리라크 통문장 500을 아직 사지 않았다면 저는 직접 써봤을 때 천인문 기본편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쉽지만 상당히 좋아요. 꼭 알아야 하는 지문 위주로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리라크 통문장 500을 사셨다면 1회독은 해석 그리고 문장 구조 분석 연습하시고요. 2회독은 이제 세세히 해석 필기되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잘 안 읽히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좀 더 빨라지죠. 그럼 다시 한번 또 읽으면 더 빨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빨리 읽을 수 있으면 다음 지문 넘어가세요. 그리고 A4 용지로 어휘나 구문 잘 모르는 거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독해를 푸시면서 유형의 독해 푸시면서 독해 노트도 따로 만들 거기 때문에 이 독해 노트에는 문장 구조 해석이 잘 안 되거나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장들 모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구문 독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변수가 많네요. 덕분에 제가 지금 공부 방법 메일은 제가 보여드렸거든요. 자, 덕분에 조급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틈틈이 쳐해봤는데 지식은 어디로 증발하는 건지. 원래 사람은 원래 많이 까먹잖아요. 그래서 까먹는 건요. 회독을 해줘야 돼요. 반복해줘야 된다는 거죠. 매일 제자리 걸어가는 것 같아서 자괴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험생분들이 타과목 같은 경우는요, 기출 1, 2도쯤을 돌려야지 이제 출제 범위도 알고 출제 포인트도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집중을 하고요. 영어는 어휘, 문법을 제대로 공부해서 구문을 끝내고요. 구문을 제대로 끝내면요, 유형을 독해 문장이 쭉쭉 읽혀요. 그래서 기반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렸는데요. 공부하셔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